50 지천명.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질의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인생에 핑계가 통용되지 않습니다. 목표와 계획을 스스로 세우지 않으면 누군가 세워준 목표나 계획에 따라 인생 후반을 살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혹은 그냥 살아가는 것이 자신의 인생이 될지도 모릅니다. 인생 전반은 가족의 일원으로, 가족을 책임지는 책임자로, 사회와 국가의 일원으로 살았다면 인생 후반에는 나를 더 성장시키는 나를 위한 나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게 바로 가족을 위하고 사회를 위하고 국가를 위한 일입니다. 문질 빈빈의 완성된 삶이고 행복한 삶입니다. 군자의 삶이며 리더의 삶입니다. 안녕하세요. 따뜻한 책 한 잔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읽어드릴 책은 50에 읽는 논어, 지은이 최종엽, 발행 유노북스입니다. 인생의 절반쯤에 이제는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50의 공허와 가벼움을 채우는 논어의 힘. 인생의 절반토록 앞만 보고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먼저 도착해 여유가 생기면 하고 싶은 걸 하고 더 많이 쉬며 더 즐거운 삶을 영위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50이 되었습니다.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고 먼 것 같다고 느낀 40을 지나 50이 되니 지나온 길에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문득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논어 자로편 17장을 보면 공자께서 빨리 하려고만 하지 말고 작은 이익을 보려고 하지 마라. 빨리 하려고 하면 달성하지 못하고 작은 이익을 보다 보면 큰 일을 이루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500년 전 공자는 일개 사람의 힘으로 어찌 해볼 수 없는 세상의 흐름을 마주하고도 좌절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일을 하려 했습니다. 공자는 화평의 시대, 예와 덕이 살아있는 나라를 만들기에 스스로 천명을 두었고 우리네 50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 중요하다는 걸 깨닫고 나아갑니다. 50에 읽는 논어로 인생 후반전을 현명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문 일부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가려진 나의 길을 찾아야 할 때.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15에 학문의 뜻을 두었고 30에 확고하게 섰으며 40에 의혹이 없었고 50에 천명을 알았으며 60에 귀가 순해졌고 70에 마음 내키는 대로 해도 법도를 넘지 않았다. 위정편 4장. 60에 천명을 알아도 늦지 않다. 요즘 장수하는 어르신의 나이를 대략 90세 정도로 본다면 현대인의 나이에 0.8을 곱해 2500년 전 공자와 거칠게 비교해 보는 것도 재밌어 보입니다. 현대인들은 19세에서 20세에 대학을 진학하면서 비로소 학문의 뜻을 두고 30대 중후반은 되어야 비로소 독립다운 독립을 합니다. 학문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박사가 되는 나이도, 가정을 이루고 가족을 형성하는 나이도, 경제적으로 독립하는 나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30대 중반까지는 어느 정도 자리를 잡지만 갈등은 계속됩니다. 업무에서 오는 고민과 걱정, 사람들과의 갈등과 어려움으로 흔들릴 때가 너무 많습니다. 10여 년이 지나면 업무의 전문성은 높아지고 사람들과의 갈등에도 여유롭게 대처할 수 있게 됩니다. 요즘 우리는 50은 되어야 세상에 어느 정도 흔들리지 않는 부록이 된다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어떻게 사는 게 흔들리지 않는 삶인가를 두고 고민합니다. 50이 되면
경제적인 안정에 자유로운 몸이 되어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막연한 희망이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50이 넘고 환갑이 지나도 불안한 직업과 들쭉날쭉한 수입에 흔들리는 삶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공자께서는 40의 흔들림을 졸업하고 부록이 되셨다는데 스마트한 우리는 어찌하여 환갑이 되도록 계속 흔들리고만 있는 걸까요? 공자께서는 40에 세상의 다양한 문제에서 흔들림을 졸업하고 부록이 되셨다는데 똑똑한 우리는 어찌하여 환갑이 되도록 먹고 사는 문제조차 벗어나지 못하는 걸까요? 춘추시대 50대의 공자가 이룬 지천명을 우리는 60에 이뤄도 늦지 않습니다. 0.8의 비율을 적용해 본다면 63세에서 74세까지가 지천명을 이룰 나이입니다. 그러니 40대의 나이라면 비로소 일입이 완성되는 시기입니다. 50대라면 한창 흔들리는 유혹의 시기입니다. 삶에 흔들리고 돈에 흔들리고 사람에 흔들리는 시기입니다. 인생의 천명을 몰라도 문제 없습니다. 환갑이 되어도 자신의 천명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63세부터 서서히 인생의 천명을 찾아 정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60부터라는 말이 헛헛하게 들리지 않는 이유입니다. 그러니 지금 50도, 60도 모두 희망입니다.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분해야 할 때.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유야, 너에게 안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마.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이 진정 아는 것이다. 위정편 17장. 유는 공자의 제자 자로의 이름입니다. 공자와 같은 노나라 출신으로 공자보다 9살이 적었습니다. 성격이 거칠고 출신은 미천했지만 용맹했으며 심지가 곧았습니다. 공자가 누구보다 믿고 의지했던 친구 같은 제자였습니다. 공자는 자로에게 안다는 것이 무엇인지 말해줬습니다. 자신이 아는 건 언제 누구에게라도 안다고 하고 알지 못하는 건 언제 누구에게라도 알지 못한다고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정 아는 사람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 사람들은 착각하기 쉽습니다. 스치듯 한 번 들은 것을 마치 자신이 알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곤 합니다. 한 번 들은 것과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은 다릅니다. 모르면서도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싶고 알면서도 모르는 것처럼 보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분하는 힘, 아는 것을 실천하는 힘, 그 힘으로 끊임없이 개선, 개발, 혁신하면서 부가가치를 높여가는 사람이 진정으로 아는 사람입니다. 최종엽, 공자의 말. 안다는 것은 무엇인가? 아는 걸 안다고 하고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하는 것이 말은 쉬워도 실천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잘 알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모르는 척 하는 경우가 많고 잘 모르면서도 체면과 허세 때문에 아는 듯 행세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결과가 본인 혼자에게 미친다면 큰 문제가 아니겠지만 그 거짓의 피해가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준다면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종종 사람이 죽고 사는 치명적인 결과를 만들기도 합니다. 한 사람의 잘못된 증언 때문에 감방에서 수십 년을 보낼 수도 있고 돈의 유혹에 빠져 거짓 증언과 간증으로 온 사회가 불필요한 힘을 낭비하기도 합니다. 사실은 사실대로 보도하지 못하면서 거짓을 사실처럼 보도하는 일부 언론의 문제가 끊이질 않습니다. 누구보다 공정하고 누구보다 정확히 알고 있다고 자부하는 언론에서
2500년 전 알매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행태를 보이는 것은 언론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을 뿐입니다. 나이 50이 되어도 모르는 게 많습니다. 한 가지 일에 매달려 수십 년을 살다 보면 그럴 수밖에 없겠지만 황당할 때가 많습니다.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각자의 일에 열중하다 보면 부부 사이에도 그렇습니다. 20년 이상을 함께 했어도 문득 놀랄 때가 있습니다. 당연히 동의해 줄 거라고 생각했던 일에 의견이 나뉠 때는 서운해지고 화가 나기도 합니다. 지금껏 믿어온 그 사람이 맞나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결국 내가 알고 있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깨달음에 이르면 꽁지를 내릴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알 수 없는 게 부부인 것 같습니다. 아는 것은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솔직하게 나와야 그나마 한시라도 빨리 화해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자식과 서먹해지는 경우도 생깁니다. 고등학생이나 대학생이 된 자식과의 소통에 적지 않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성장해버린 아이가 갑자기 평소와 다르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토록 잘 따르던 아이가 언제부터인가 말수가 적어지고 자기 주장이 강해지며 부모의 말 한마디에 입과 방문을 함께 닫아버리는 지경에 이르기도 합니다. 그 어떤 전략을 써도 아주 오랫동안 풀리지 않는 애매한 경우가 발생합니다. 어떤 부모나 우리 아이는 내가 잘 알아 라고 말하지만 곧 제1의 모르는 아이가 바로 자식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어떤 기술을 써도 잘 풀리지 않는 아이가 큰 돌덩이처럼 보이지만 세월이 약이라는 것 또한 깨닫게 됩니다. 그 돌덩이는 바람을 막아주고 큰 바위로 변해 부모를 지켜줄 테니까요. 아이 문제로 답답한 50대지만 어쩌겠습니까? 아이나 부모나 또 한 번의 성장통을 겪고 있는 것인데요. 지금 알고 있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가는 중입니다. 잠재력을 끌어내는 나이. 천자문에 잠이라는 글자가 나옵니다. 비늘 달린 고기는 물 아래로 잠기고 할 때의 잠입니다. 잠긴다는 뜻으로 잠재력이나 잠수함에 쓰입니다. 사람이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적기가 바로 지금입니다. 30대는 30대가 가장 좋은 시기이고 50대는 50대가 최적의 시기이며 70대는 70대가 잠재력을 발휘하기에 가장 적절한 때입니다. 하기 싫은 일을 하면서 잠재력을 극대화하기는 쉽지 않지만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잠재력을 끌어내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50은 하고 싶은 일을 골라내는 시기입니다. 지난 20여 년간 해온 일 이상으로 지금부터 20여 년 동안 해야 할 일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지금까지 해온 경험과 기술을 10분 활용하여 다시 시작해 보는 것입니다. 할 수 없다면 전혀 새로운 일에 과감히 도전해 보는 것입니다. 생각과 실행은 큰 차이가 납니다. 따뜻한 거실에서 TV 화면을 통해 한겨울 얼음을 깨고 물에 뛰어드는 배우를 보는 것과 실제로 뛰어드는 것은 놀랄 만큼 큰 차이가 있습니다. 퇴직 전에 생각한 사업과 퇴직 후에 시작하려는 사업은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습니다. 알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으로 돈을 번다는 건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처럼 아는 것을 정말 안다고 할 수 없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30%의 지식과 경험으로 90% 이상을 알고 있다고 자만하기 십상입니다. 30%의 실력으로 비즈니스를 시작하면 나머지 70%는 돈으로 메꿔야 합니다. 그래서 직장인의 로망인 멋진 사업 경영을 아무리 잘 준비해도 3년 버티기가 어려운 이유입니다. 기본이 되어야 창의력도 실행력도 빛을 발합니다. 끈기와 의지는 기본이며
자기 관리는 습관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아는 걸 안다는 건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무엇을 아는지, 무엇을 모르는지를 넘어서야 하기 때문입니다. 미래는 오지 않았기에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를 묻는 것입니다. 꾸밈과 바탕이 모두 좋아야 명품이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꾸밈과 바탕이 조화를 이룬 뒤에야 군자라고 할 수 있다. 옹야편 16장. 공자는 리더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면의 바탕이 외면의 꾸밈을 이기면 촌스럽고 외면의 꾸밈이 내면의 바탕을 이기면 번지레하다고 말입니다. 자신의 실력을 믿고 무례와 오만을 일삼는 자가 있는가 하면 외모의 화려함을 내면이 받쳐주지 못하는 자도 있습니다. 실력은 천재인데 행색이 초라한 사람이 있고 행색은 영화배우급인데 실력은 형편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은 외면보다 내면이 중요하지만 내면의 아름다움에 적절한 외면을 갖춘다면 이 자가 바로 진짜 리더입니다. 외양 디자인도 아름답고 내부 기능도 뛰어난 제품이 진짜 명품이듯 말입니다. 인생 전반에는 문의 삶을 산다. 우리 인생 또한 이와 비슷합니다. 누군가의 자식으로 살아가는 삶, 누군가의 배우자로 살아가는 삶, 누군가의 부모로 살아가는 삶, 학교에서는 학생으로, 직장에서는 직장인으로 살아가는 삶은 문의 삶입니다. 나이와 환경에 따라 서로 다른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하는 삶, 타인의 시선에 신경 쓰지 않을 수 없이 함께 살아가는 삶이 문의 삶입니다. 경쟁이 기본이 되며 인생의 외형을 만들어갑니다. 인생을 둘로 나눌 수 있다면 인생 전반은 문의 삶에 더 가깝습니다. 경쟁하지 않고 인생 전반을 살아가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 경쟁 속에서 마음의 상처가 생기지 않는 사람도 거의 없습니다. 인생은 원래 그런 거라고, 인생은 원래 힘들고 괴로운 거라고 생각하는 게 차라리 마음 편하기도 합니다. 인생 전반이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는 문의 삶이라면 인생 후반은 내가 중심이 되는 질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모한테 받은 사랑은 반도 되돌려 드리지 못했는데 이미 부모는 돌아가시고 사랑하는 자식 역시 모두 성장하여 각자 제 갈 길로 떠나가게 됩니다. 미운정 고운정 배우자만이 남아 함께 가야 하는 삶입니다. 그동안의 조직 생활이나 사회 생활의 제약에서 조금씩 벗어나게 되는 삶입니다. 이제는 타인의 시선에 큰 신경을 쓰지 않아도 큰 부담을 느끼지 않아도 됩니다. 기존의 경쟁 시스템에서 벗어나 자율적으로 살아도 됩니다. 경쟁으로 인한 마음의 상처는 줄었지만 이제는 내가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되어야만 합니다. 질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를 아들이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치열한 경쟁 없이 대학에 들어가는 것은 수험생들의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아무리 준비해도 들어가고 싶은 직장을 누구나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동기생 모두가 한 번에 과장이 될 수도 없습니다. 아무리 길을 써도 모두 정년 퇴직까지 일할 수는 없습니다.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는 인생 전반을 살아갑니다. 초중고교를 거쳐 대학에 들어갑니다. 치열한 입사 시험을 거쳐 직장을 들어가 나름의 최선을 다합니다. 과정마다 그 어떤 과정도 쉽게 되는 것은 없습니다. 늘 최선을 원했지만 차선이 되기도 어려웠습니다. 최고의 대학, 최고의 기업을 원했지만 현실은 원하지 않았던 대학, 원치 않았던 회사에 들어가는 게 10중 8구였습니다.
인생 전반을 자기가 세운 계획에 따라 혹은 자신의 꿈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물론 그렇게 살아가는 대단한 사람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극히 어려운 도전 과제입니다. 일찍 성공한 사람은 성공을 지키기 어렵고 두뇌가 명석한 사람은 몸이 두뇌를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은 치열한 경쟁 속에서 상처투성이가 되고 맙니다. 그런 전반전이 지나면 다시 한번 기회의 시간이 찾아옵니다. 치열한 경쟁이었지만 인생 전반에 인생 후반에 의식주가 해결되는 성과를 만들었다면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인생을 두고 이렇다 저렇다 말을 많이 하지만 대다수가 원하는 삶은 의식주가 해결된 안정된 삶입니다. 200여 년 전 다산 정약용 선생은 강진에 있는 제자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따뜻이 입고 배불리 먹는 데에만 뜻을 두고서 편안히 즐기다가 세상을 마치려 한다면 죽어서 시체가 식기도 전에 벌써 이름이 없어질 것이니 이는 금수일 뿐이다. 그런데도 이같이 살기를 원하느냐? 인생 후반에는 질의 삶을 산다. 문의 삶에 질의 삶이 더해져야 인생을 만족스럽고 행복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는 기세등등하고 멋진 인생 전반을 살았지만 인생 후반에는 외롭고 쓸쓸하게 살아갑니다. 어떤 이는 볼품없고 힘든 인생 전반을 살았지만 인생 후반은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어떤 이는 멋진 인생 전반에 이어 인생 후반도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어떤 이는 볼품없고 힘든 인생 전반에 이어 인생 후반도 외롭고 쓸쓸하게 살아갑니다. 인생 전반을 어떻게 살았든 인생 후반은 나를 위한 삶이어야 합니다. 책임지는 삶에서 벗어나 온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50지천명.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질의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인생에 핑계가 통용되지 않습니다. 목표와 계획을 스스로 세우지 않으면 누군가 세워준 목표나 계획에 따라 인생 후반을 살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혹은 그냥 살아가는 것이 자신의 인생이 될지도 모릅니다. 인생 전반은 가족의 일원으로, 가족을 책임지는 책임자로, 사회와 국가의 일원으로 살았다면 인생 후반에는 나를 더 성장시키는 나를 위한 나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게 바로 가족을 위하고 사회를 위하고 국가를 위한 일입니다. 문질 빈빈의 완성된 삶이고 행복한 삶입니다. 군자의 삶이며 리더의 삶입니다. 명확하게 보고 분명하게 들어라. 군자는 9가지 생각을 해야 한다. 볼 때는 밝음을 생각하고, 들을 때는 총명함을 생각하고, 안색에는 온화함을 생각하고, 용모에서는 공손함을 생각하고, 말을 할 때는 진실함을 생각하고, 일할 때는 공경함을 생각하고, 의문이 생기면 질문을 생각하고, 화가 날 때는 그 후에 닥칠 어려움을 생각하고, 이득을 볼 때는 의의를 생각해야 한다. 계시편 10장. 조선 최고의 엘리트로 꼽히는 율곡 이이 선생은 9번의 과거 시험에서 단 한 번도 수석을 놓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조선의 젊은 학생들을 위한 교과서 경몽요결에서 그는 학문을 시작하는 초학자들이 가져야 할 기본으로 공자의 유구사를 들었습니다. 9가지 생각을 몸에 달고 살아야 한다는 것인데요. 천천히 읽어보면 당시 젊은 학생들에게만 필요한 기본이 아니라
인생 2막을 시작하는 50의 우리들에게 더 필요한 지침이 아닌가 합니다. 볼 때는 밝음을 생각하라. 한 번을 보더라도 분명하게 봐야 엉뚱한 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명확하게 본 건 바른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이왕이면 긍정적으로 봐야 합니다. 부정적 시각의 피해자는 그가 아닌 내가 될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보는 눈도 세상을 대하는 시각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면 세상은 부정적으로 보입니다. 검은색 안경으로 볼 수 있는 세상은 검은 세상이 전부입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듯 듣는 것보다는 보는 걸 더 신뢰합니다. 그 중에서도 내가 본 걸 더 신뢰합니다. 그래서 한 번 본 것에 대한 기억을 씻어내기란 거의 불가능합니다. 내가 본 것이기에 맞을 수도 있지만 내 생각대로 본 것이라면 틀릴 수도 있습니다. 어떤 생각과 어떤 눈으로 보는가가 중요합니다. 지천명에 더 필요한 보는 기술이 바로 시사명입니다. 들을 때는 총명함을 생각하라. 말을 알지 못하면 그 사람을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듣는 게 보는 것 이상으로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아프리카 원주민의 말을 알지 못하면 그들이 아무리 간절하게 말한다 해도 그들을 이해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아니, 우리끼리 이야기해도 가끔 상대가 하는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총명하게 듣는 것에 서툴기 때문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듣기 때문에 상대의 말이 왜곡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하는 사람의 입장이 될 수는 없지만 반이라도 상대의 입장을 헤아려 줄 수 있다면, 아니 반의 반, 4마디에 1마디 정도라도 상대의 입장에서 들어준다면 관계는 놀랄만하게 좋아질 것입니다. 상사, 부하, 고객, 부모, 자식, 선생, 학생, 그 누구와 이야기할 때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통은 잘 듣지 않고 잘 듣지 못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말하는 사람의 편에서 그의 입장이 되어 듣는 것, 그게 바로 총명하게 듣는 것의 시작입니다. 지천명에 더 필요한 듣기 기술입니다. 얼굴색은 온화함을 생각하라. 30과 40에서는 볼 수 없었던 온화하고 편안한 인상을 주는 50의 사람들이 많습니다. 30과 40에서는 볼 수 없었던 날카롭고 무거운 인상을 주는 50의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30, 40대는 혼자서 일해도 성과를 낼 수 있지만 50대에는 사람들을 통해 성과를 내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 리더라면 안색을 부드럽고 온화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더 자주 찾아옵니다. 더 많은 사람과 함께 일하고 싶다면, 더 많은 사람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싶다면 얼굴을 펴야 합니다. 얼굴을 펴야 인생이 펴집니다. 상사의 얼굴이 온화해야 조직이 살아납니다. 가장의 얼굴이 온화해야 가족의 기가 삽니다. 지천명에 더 필요한 얼굴 관리 기술입니다. 겉모습은 공손함을 생각하라. 겉으로 나타나는 것에는 공손함이 있어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리더의 행동 거지와 모습에는 공손함이 서려 있어야 합니다. 50이 되면 자세가 틀어지기도 쉽습니다. 누구를 만나도 반발하고 누구를 만나도 자기 자랑만 하는 지천명의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아무리 공손한 모습을 보이고 싶어도 어깨와 머리가 자꾸 뒤로 꼿꼿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난 사람도 볼품없지만 못난 사람은 더욱 그렇습니다. 자기보다 난 사람에게 그러는 것도 문제지만 못난 사람에게 그러는 건 더 보기 흉합니다. 지천명에 더 필요한 자기관리 기술이 바로 모사공입니다.
말할 때는 진실함을 생각하라. 50이라는 나이가 완장이 되어선 곤란합니다. 상사라는 이유로 이것저것 대안도 없는 질문을 던져서는 안 됩니다. 어른이라는 이유로 답하기 곤란하고 불필요한 질문을 해서도 안 됩니다. 내가 상사니까, 내가 경험을 해봤으니까, 내가 선배니까 이렇게 해야지라는 훈계조의 조언이 필요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확실히 도움이 될 구체적인 대안이 없다면 50살의 조언은 지루한 훈계가 될 공산이 크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게 입을 열 때는 신중하고 진실해야 합니다. 같은 것을 두고 오늘은 A라 하고 내일은 B라고 한다면 언사충이 아닙니다. 지위가 올라갈수록 나이를 더 먹을수록 책임이 더 큰 자리일수록 말에는 더 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책임질 수 있는 말만 해야 합니다. 일할 때는 공경함을 생각하라. 부모를 모시는 일에는 공경의 마음이 제일입니다. 공경하는 마음이 빠진 부모 봉양은 반려견을 키우는 일이나 마찬가지라고 공자는 말했습니다.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부모를 모시는 일은 흉이 아니나 공경하는 마음 없이 처신하는 일은 잘 모시나 못 모시나 불효이긴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직업이나 일에 대해서도 공경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직업과 일의 소중함을 알아야 합니다. 직업으로 하는 일치고 세상에 하찮은 일은 거의 없습니다. 비록 스스로는 하찮은 일이라 여기는 그 일도 누군가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일로 여기고 있습니다. 가치 없는 일은 없습니다. 회사에 가치 없는 일은 없습니다. 그 어떤 경영자가 가치도 없는 일을 시키면서 급여를 주겠습니까? 단지 그 일을 맡은 나 스스로가 가치 없는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할 뿐입니다. 일에 대한 가치 기준을 바꿔야 합니다. 평범한 일에도 존경의 가치를 더하면 가치 있는 일이 됩니다. 지천령에 해야 할 일 중에 하나가 자신의 업무와 일에 가치를 부여하는 일입니다. 의문이 들 때는 질문을 생각하라. 궁금한 게 있으면 누구에게든 질문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어야 답이 나옵니다. 우리의 뇌도 무엇인가 물어야 답을 준비하고 상대방에게 무엇인가 물어야 대답을 해줍니다. 질문이 없으면 답도 없습니다. 아이들은 질문을 하면서 성장합니다. 질문이 멈추면 창의력도 성장도 멈추고 맙니다. 불치하문. 아랫사람에게 묻는 걸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공자는 반복하여 말했습니다. 50이 되면 질문이 사라집니다. 질문은 멈추고 묻지도 않는 것에 답을 주고 싶어 합니다. 지천명의 질문이 사라지면 더 이상의 발전은 없습니다. 더 이상의 흥분과 즐거움은 사라집니다. 지천명에 해야 할 일 중에 하나가 좋은 질문을 하는 일입니다. 화날 때는 더 큰 어려움을 생각하라. 화날 땐 한 템포 쉬어야 합니다. 분통 터지는 일이 났을 때 잠깐 멈추는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입니다. 좋은 기분에 한 번 더 참는 건 누구나 가능한 일이지만 화났을 때 한 번 더 참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 임계점에서 발생합니다. 참기 어려운 경계점에 이르렀을 때 잠깐 멈출 수 있는 사람과 멈출 수 없는 사람의 차이는 백지 한 장도 안 되지만 그 결과는 천당과 지옥의 차이입니다. 그러니 소리 한 번 지르고 지옥의 괴로움을 당할 것인가? 한 번 참고 천당의 분위기를 만들 것인가 선택해야 합니다. 얻는 것이 있으면 의로움을 생각하라. 얻는 게 있을 때는 올바르고 정당해야 당당해집니다.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얻는 것일지라도 의로운 일인지를 생각해 보라는 뜻이니 대가 없이 얻는 건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노력으로 얻은 재물이야 크게 탓할 건 없지만
노력 없이 얻은 재물이라면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지옥으로 인도하는 미끼는 아닌지, 함정으로 이끄는 먹이는 아닌지 재고해야 합니다. 대가 없이 남에게 귀중한 걸 준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대가 없이 남에게 귀중한 걸 받는다는 건 함정일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입니다. 불편한 하루하루가 편안한 오늘을 만든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군자는 위로 통달하고 소인은 아래로 통달한다. 상달의 길, 하달의 길. 오늘 어려움을 겪는다면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잘 못 살아왔거나 지금부터 잘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중일 겁니다. 목표 없이 되는 대로 쉽게 살아왔다면 현재의 고통은 하달의 길을 걸어온 것에 대한 당연한 결과입니다. 지금 도전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상달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과거 때문에 겪는 어려움이라면 유쾌하지 못한 일이지만 다가오는 미래 때문에 겪는 어려움이라면 유쾌한 일입니다. 조금 더 부지런한 사람이 되고자 노력했다면, 조금 더 검소한 사람이 되려고 행동했다면, 조금 더 현명해지려고 열중했다면, 조금 더 이해하려고 공감했다면 상달의 길을 가려는 모습입니다. 조금 더 편해 보려고 뒤로 물러섰다면, 조금 더 잘나 보이려고 친구들을 밀쳐냈다면, 조금 더 마음대로 살려고 책을 던져버렸다면, 조금 더 마음껏 살려고 마음대로 했다면 하달의 길을 걸어온 것입니다. 불편하게 살아온 과거가 쌓여 편안한 오늘이 되고, 편하게 살아온 과거가 쌓여 불편한 오늘이 됩니다. 불편했던 상달의 길이 오늘의 군자를 만들고, 편안했던 하달의 길이 오늘의 보통 사람을 만듭니다. 그러니 하루하루 불편한 인생을 살아왔다면 리더의 길을 걸어온 것이고, 하루하루 편안한 인생을 살아왔다면 보통 사람의 길을 걸어온 것입니다. 리더의 길, 보통인의 길. 지금까지 줄곧 리더의 길을 걸어왔다면 지금부터는 보통 사람의 인생길을 걸어보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리더로서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한 사람의 자연인으로서 즐거움을 만끽하며 새로운 차원의 상달의 길을 걸어간다면 그 또한 아름다운 리더의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보통 사람의 길을 걸어왔다면 지금부터는 리더의 인생길을 걸어보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이들에게 50은 새로운 인생의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온 결과가 지금의 모습입니다. 지금의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하달의 길을 걸어왔다는 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제 노선을 조정하여 상달의 열차에 타보는 것입니다. 지금이 아니면 이번 생에 상달의 열차를 타볼 기회가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군자가 아니면 어떻습니까? 존경받는 리더가 아니더라도 문제 없습니다. 우리 삶의 목적이나 목표가 모두 군자, 리더에 있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제보다 조금 나은 오늘, 오늘보다 조금 더 나은 내일을 만들 수만 있다면 곧 상달의 길입니다. 여기까지 50에 읽는 논어의 본문 일부였습니다. 이 책은 인문학 명강사인 최종엽 님이 공자의 말을 담은 논어의 지혜를 삶의 조언들로 쉽게 풀어 쓴 책입니다. 예로부터 50은 지천명이라 칭했지만 저자는 100세 시대의 수명을 고려하여 계산해 보면 60의 천명을 알아도 늦지 않다고 말하며 50을 지나 60이 되더라도 서서히 인생의 천명을 찾아가도 괜찮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책은 총 5장으로 나뉘어 공허, 성찰, 균형, 성숙, 용기까지 인생의 중심을 지나는 50에게 필요한 인생의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각 장의 소주제마다 논어 중 한 구절을 소개하며 저자의 풀이를 덧붙이고 있는데요. 이 책은 50을 위한 책이지만 사실 어떤 나이에 인생의 방향을 고민하는 누구라도 읽는다면 잔잔하게 가슴 깊이 콕 박히는 통찰을 주는 내용들로 가득했습니다. 인생의 여러 고민에 휩싸일 때 책은 나에게 가장 상쾌한 해답을 주는 지름길인 것 같습니다. 본문의 내용 중에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시기가 30대에게는 30대가 가장 좋은 시기이고 50대에는 50대가 최적의 시기이며 70대는 70대가 가장 적절한 때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삶의 어떤 지점에 와 있든 성장하지 않는 시기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책은 지금의 나에게도, 훗날 50이 된 나에게도, 더 멀리 노년의 나에게도 각기 다른 해답을 주는 책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큰 울림을 주는 책이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가려진 나의 길을 찾아야 할 때.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15에 학문의 뜻을 두었고 30에 확고하게 섰으며 40에 의혹이 없었고 50에 천명을 알았으며 60에 귀가 순해졌고 70에 마음 내키는 대로 해도 법도를 넘지 않았다. 위정편 4장. 60에 천명을 알아도 늦지 않다. 요즘 장수하는 어르신의 나이를 대략 90세 정도로 본다면 현대인의 나이에 0.8을 곱해 2500년 전 공자와 거칠게 비교해 보는 것도 재밌어 보입니다. 현대인들은 19세에서 20세에 대학을 진학하면서 비로소 학문의 뜻을 두고 30대 중후반은 되어야 비로소 독립다운 독립을 합니다. 학문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박사가 되는 나이도, 가정을 이루고 가족을 형성하는 나이도, 경제적으로 독립하는 나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30대 중반까지는 어느 정도 자리를 잡지만 갈등은 계속됩니다. 업무에서 오는 고민과 걱정, 사람들과의 갈등과 어려움으로 흔들릴 때가 너무 많습니다. 10여 년이 지나면 업무의 전문성은 높아지고 사람들과의 갈등에도 여유롭게 대처할 수 있게 됩니다. 요즘 우리는 50은 되어야 세상에 어느 정도 흔들리지 않는 부록이 된다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어떻게 사는 게 흔들리지 않는 삶인가를 두고 고민합니다. 50이 되면 경제적인 안정에 자유로운 몸이 되어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막연한 희망이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50이 넘고 환갑이 지나도 불안한 직업과 들쭉날쭉한 수입에 흔들리는 삶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공자께서는 40의 흔들림을 졸업하고 부록이 되셨다는데 스마트한 우리는 어찌하여 환갑이 되도록 계속 흔들리고만 있는 걸까요? 공자께서는 40에 세상의 다양한 문제에서 흔들림을 졸업하고 부록이 되셨다는데 똑똑한 우리는 어찌하여 환갑이 되도록 먹고 사는 문제조차 벗어나지 못하는 걸까요? 춘추시대 50대의 공자가 이룬 지천명을 우리는 60에 이뤄도 늦지 않습니다. 0.8의 비율을 적용해 본다면 63세에서 74세까지가 지천명을 이룰 나이입니다. 그러니 40대의 나이라면 비로소 일입이 완성되는 시기입니다. 50대라면 한창 흔들리는 유혹의 시기입니다. 삶에 흔들리고 돈에 흔들리고 사람에 흔들리는 시기입니다. 인생의 천명을 몰라도 문제 없습니다. 환갑이 되어도 자신의 천명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63세부터
서서히 인생의 천명을 찾아 정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60부터라는 말이 헛헛하게 들리지 않는 이유입니다. 그러니 지금 50도, 60도 모두 희망입니다.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분해야 할 때.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유야, 너에게 안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마.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이 진정 아는 것이다. 위정편 17장. 유는 공자의 제자 자로의 이름입니다. 공자와 같은 노나라 출신으로 공자보다 9살이 적었습니다. 성격이 거칠고 출신은 미천했지만 용맹했으며 심지가 곧았습니다. 공자가 누구보다 믿고 의지했던 친구 같은 제자였습니다. 공자는 자로에게 안다는 것이 무엇인지 말해줬습니다. 자신이 아는 건 언제 누구에게라도 안다고 하고 알지 못하는 건 언제 누구에게라도 알지 못한다고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정 아는 사람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 사람들은 착각하기 쉽습니다. 스치듯 한 번 들은 것을 마치 자신이 알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곤 합니다. 한 번 들은 것과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은 다릅니다. 모르면서도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싶고, 알면서도 모르는 것처럼 보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분하는 힘, 아는 것을 실천하는 힘, 그 힘으로 끊임없이 개선, 개발, 혁신하면서 부가가치를 높여가는 사람이 진정으로 아는 사람입니다. 최종엽, 공자의 말. 안다는 것은 무엇인가? 아는 걸 안다고 하고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하는 것이 말은 쉬워도 실천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잘 알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모르는 척 하는 경우가 많고, 잘 모르면서도 체면과 허세 때문에 아는 듯 행세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결과가 본인 혼자에게 미친다면 큰 문제가 아니겠지만, 그 거짓의 피해가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준다면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종종 사람이 죽고 사는 치명적인 결과를 만들기도 합니다. 한 사람의 잘못된 증언 때문에 감방에서 수십 년을 보낼 수도 있고, 돈의 유혹에 빠져 거짓 증언과 간증으로 온 사회가 불필요한 힘을 낭비하기도 합니다. 사실은 사실대로 보도하지 못하면서 거짓을 사실처럼 보도하는 일부 언론의 문제가 끊이질 않습니다. 누구보다 공정하고 누구보다 정확히 알고 있다고 자부하는 언론에서 2500년 전 알매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행태를 보이는 것은 언론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을 뿐입니다. 나이 50이 되어도 모르는 게 많습니다. 한 가지 일에 매달려 수십 년을 살다 보면 그럴 수밖에 없겠지만 황당할 때가 많습니다.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각자의 일에 열중하다 보면 부부 사이에도 그렇습니다. 20년 이상을 함께 했어도 문득 놀랄 때가 있습니다. 당연히 동의해 줄 거라고 생각했던 일에 의견이 나뉠 때는 서운해지고 화가 나기도 합니다. 지금껏 믿어온 그 사람이 맞나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결국 내가 알고 있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깨달음에 이르면 꽁지를 내릴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알 수 없는 게 부부인 것 같습니다. 아는 것은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솔직하게 나와야 그나마 한시라도 빨리 화해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자식과 서먹해지는 경우도 생깁니다. 고등학생이나 대학생이 된 자식과의 소통에 적지 않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성장해버린 아이가 갑자기 평소와 다르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토록 잘 따르던 아이가 언제부터인가 말수가 적어지고 자기 주장이 강해지며 부모의 말 한마디에
입과 방문을 함께 닫아버리는 지경에 이르기도 합니다. 그 어떤 전략을 써도 아주 오랫동안 풀리지 않는 애매한 경우가 발생합니다. 어떤 부모나 우리 아이는 내가 잘 알아 라고 말하지만 곧 제1의 모르는 아이가 바로 자식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어떤 기술을 써도 잘 풀리지 않는 아이가 큰 돌덩이처럼 보이지만 세월이 약이라는 것 또한 깨닫게 됩니다. 그 돌덩이는 바람을 막아주고 큰 바위로 변해 부모를 지켜줄 테니까요. 아이 문제로 답답한 50대지만 어쩌겠습니까? 아이나 부모나 또 한 번의 성장통을 겪고 있는 것인데요. 지금 알고 있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가는 중입니다. 잠재력을 끌어내는 나이. 천자문에 잠이라는 글자가 나옵니다. 비늘 달린 고기는 물 아래로 잠기고 할 때의 잠입니다. 잠긴다는 뜻으로 잠재력이나 잠수함에 쓰입니다. 사람이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적기가 바로 지금입니다. 30대는 30대가 가장 좋은 시기이고 50대는 50대가 최적의 시기이며 70대는 70대가 잠재력을 발휘하기에 가장 적절한 때입니다. 하기 싫은 일을 하면서 잠재력을 극대화하기는 쉽지 않지만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잠재력을 끌어내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50은 하고 싶은 일을 골라내는 시기입니다. 지난 20여 년간 해온 일 이상으로 지금부터 20여 년 동안 해야 할 일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지금까지 해온 경험과 기술을 10분 활용하여 다시 시작해 보는 것입니다. 할 수 없다면 전혀 새로운 일에 과감히 도전해 보는 것입니다. 생각과 실행은 큰 차이가 납니다. 따뜻한 거실에서 TV 화면을 통해 한겨울 얼음을 깨고 물에 뛰어드는 배우를 보는 것과 실제로 뛰어드는 것은 놀랄 만큼 큰 차이가 있습니다. 퇴직 전에 생각한 사업과 퇴직 후에 시작하려는 사업은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습니다. 알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으로 돈을 번다는 건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처럼 아는 것을 정말 안다고 할 수 없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30%의 지식과 경험으로 90% 이상을 알고 있다고 자만하기 십상입니다. 30%의 실력으로 비즈니스를 시작하면 나머지 70%는 돈으로 메꿔야 합니다. 그래서 직장인의 로망인 멋진 사업 경영을 아무리 잘 준비해도 3년 버티기가 어려운 이유입니다. 기본이 되어야 창의력도 실행력도 빛을 발합니다. 끈기와 의지는 기본이며 자기 관리는 습관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아는 걸 안다는 건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무엇을 아는지, 무엇을 모르는지를 넘어서야 하기 때문입니다. 미래는 오지 않았기에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를 묻는 것입니다. 꾸밈과 바탕이 모두 좋아야 명품이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꾸밈과 바탕이 조화를 이룬 뒤에야 군자라고 할 수 있다. 옹야편 16장. 공자는 리더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면의 바탕이 외면의 꾸밈을 이기면 촌스럽고 외면의 꾸밈이 내면의 바탕을 이기면 번지레하다고 말입니다. 자신의 실력을 믿고 무례와 오만을 일삼는 자가 있는가 하면 외모의 화려함을 내면이 받쳐주지 못하는 자도 있습니다. 실력은 천재인데 행색이 초라한 사람이 있고 행색은 영화배우급인데 실력은 형편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은 외면보다 내면이 중요하지만 내면의 아름다움에 적절한 외면을 갖춘다면 이 자가 바로 진짜 리더입니다. 외양 디자인도 아름답고
내부 기능도 뛰어난 제품이 진짜 명품이듯 말입니다. 인생 전반에는 문의 삶을 산다. 우리 인생 또한 이와 비슷합니다. 누군가의 자식으로 살아가는 삶, 누군가의 배우자로 살아가는 삶, 누군가의 부모로 살아가는 삶, 학교에서는 학생으로, 직장에서는 직장인으로 살아가는 삶은 문의 삶입니다. 나이와 환경에 따라 서로 다른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하는 삶. 타인의 시선에 신경 쓰지 않을 수 없이 함께 살아가는 삶이 문의 삶입니다. 경쟁이 기본이 되며 인생의 외형을 만들어갑니다. 인생을 둘로 나눌 수 있다면 인생 전반은 문의 삶에 더 가깝습니다. 경쟁하지 않고 인생 전반을 살아가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 경쟁 속에서 마음의 상처가 생기지 않는 사람도 거의 없습니다. 인생은 원래 그런 거라고, 인생은 원래 힘들고 괴로운 거라고 생각하는 게 차라리 마음 편하기도 합니다. 인생 전반이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는 문의 삶이라면 인생 후반은 내가 중심이 되는 질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모한테 받은 사랑은 반도 되돌려 드리지 못했는데 이미 부모는 돌아가시고 사랑하는 자식 역시 모두 성장하여 각자 제 갈 길로 떠나가게 됩니다. 미운정 고운정 배우자만이 남아 함께 가야 하는 삶입니다. 그동안의 조직 생활이나 사회 생활의 제약에서 조금씩 벗어나게 되는 삶입니다. 이제는 타인의 시선에 큰 신경을 쓰지 않아도 큰 부담을 느끼지 않아도 됩니다. 기존의 경쟁 시스템에서 벗어나 자율적으로 살아도 됩니다. 경쟁으로 인한 마음의 상처는 줄었지만 이제는 내가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되어야만 합니다. 질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를 아들이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치열한 경쟁 없이 대학에 들어가는 것은 수험생들의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아무리 준비해도 들어가고 싶은 직장을 누구나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동기생 모두가 한 번에 과장이 될 수도 없습니다. 아무리 길을 써도 모두 정년 퇴직까지 일할 수는 없습니다.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는 인생 전반을 살아갑니다. 초중고교를 거쳐 대학에 들어갑니다. 치열한 입사 시험을 거쳐 직장을 들어가 나름의 최선을 다합니다. 과정마다 그 어떤 과정도 쉽게 되는 것은 없습니다. 늘 최선을 원했지만 차선이 되기도 어려웠습니다. 최고의 대학, 최고의 기업을 원했지만 현실은 원하지 않았던 대학, 원치 않았던 회사에 들어가는 게 10중 8구였습니다. 인생 전반을 자기가 세운 계획에 따라 혹은 자신의 꿈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물론 그렇게 살아가는 대단한 사람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극히 어려운 도전 과제입니다. 일찍 성공한 사람은 성공을 지키기 어렵고 두뇌가 명석한 사람은 몸이 두뇌를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은 치열한 경쟁 속에서 상처투성이가 되고 맙니다. 그런 전반전이 지나면 다시 한번 기회의 시간이 찾아옵니다. 치열한 경쟁이었지만 인생 전반에 인생 후반에 의식주가 해결되는 성과를 만들었다면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인생을 두고 이렇다 저렇다 말을 많이 하지만 대다수가 원하는 삶은 의식주가 해결된 안정된 삶입니다. 200여 년 전 다산 정약용 선생은 강진에 있는 제자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따뜻이 입고 배불리 먹는 데에만 뜻을 두고서 편안히 즐기다가 세상을 마치려 한다면 죽어서 시체가 식기도 전에 벌써 이름이 없어질 것이니 이는 금수일 뿐이다. 그런데도 이같이 살기를 원하느냐? 인생 후반에는 질의 삶을 산다. 문의 삶에 질의 삶이 더해져야
인생을 만족스럽고 행복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는 기세등등하고 멋진 인생 전반을 살았지만 인생 후반에는 외롭고 쓸쓸하게 살아갑니다. 어떤 이는 볼품없고 힘든 인생 전반을 살았지만 인생 후반은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어떤 이는 멋진 인생 전반에 이어 인생 후반도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어떤 이는 볼품없고 힘든 인생 전반에 이어 인생 후반도 외롭고 쓸쓸하게 살아갑니다. 인생 전반을 어떻게 살았든 인생 후반은 나를 위한 삶이어야 합니다. 책임지는 삶에서 벗어나 온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50지천명.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질의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인생에 핑계가 통용되지 않습니다. 목표와 계획을 스스로 세우지 않으면 누군가 세워준 목표나 계획에 따라 인생 후반을 살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혹은 그냥 살아가는 것이 자신의 인생이 될지도 모릅니다. 인생 전반은 가족의 일원으로, 가족을 책임지는 책임자로, 사회와 국가의 일원으로 살았다면 인생 후반에는 나를 더 성장시키는 나를 위한 나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게 바로 가족을 위하고 사회를 위하고 국가를 위한 일입니다. 문질 빈빈의 완성된 삶이고 행복한 삶입니다. 군자의 삶이며 리더의 삶입니다. 명확하게 보고 분명하게 들어라. 군자는 9가지 생각을 해야 한다. 볼 때는 밝음을 생각하고, 들을 때는 총명함을 생각하고, 안색에는 온화함을 생각하고, 용모에서는 공손함을 생각하고, 말을 할 때는 진실함을 생각하고, 일할 때는 공경함을 생각하고, 의문이 생기면 질문을 생각하고, 화가 날 때는 그 후에 닥칠 어려움을 생각하고, 이득을 볼 때는 의의를 생각해야 한다. 계시편 10장. 조선 최고의 엘리트로 꼽히는 율곡 이이 선생은 9번의 과거 시험에서 단 한 번도 수석을 놓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조선의 젊은 학생들을 위한 교과서 경몽요결에서 그는 학문을 시작하는 초학자들이 가져야 할 기본으로 공자의 유구사를 들었습니다. 9가지 생각을 몸에 달고 살아야 한다는 것인데요. 천천히 읽어보면 당시 젊은 학생들에게만 필요한 기본이 아니라 인생 2막을 시작하는 50의 우리들에게 더 필요한 지침이 아닌가 합니다. 볼 때는 밝음을 생각하라. 한 번을 보더라도 분명하게 봐야 엉뚱한 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명확하게 본 건 바른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이왕이면 긍정적으로 봐야 합니다. 부정적 시각의 피해자는 그가 아닌 내가 될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보는 눈도 세상을 대하는 시각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면 세상은 부정적으로 보입니다. 검은색 안경으로 볼 수 있는 세상은 검은 세상이 전부입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듯 듣는 것보다는 보는 걸 더 신뢰합니다. 그 중에서도 내가 본 걸 더 신뢰합니다. 그래서 한 번 본 것에 대한 기억을 씻어내기란 거의 불가능합니다. 내가 본 것이기에 맞을 수도 있지만 내 생각대로 본 것이라면 틀릴 수도 있습니다. 어떤 생각과 어떤 눈으로 보는가가 중요합니다. 지천명에 더 필요한 보는 기술이 바로 시사명입니다. 들을 때는 총명함을 생각하라. 말을 알지 못하면 그 사람을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듣는 게 보는 것 이상으로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아프리카 원주민의 말을 알지 못하면 그들이 아무리 간절하게 말한다 해도 그들을 이해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아니, 우리끼리 이야기해도 가끔 상대가 하는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총명하게 듣는 것에 서툴기 때문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듣기 때문에 상대의 말이 왜곡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하는 사람의 입장이 될 수는 없지만 반이라도 상대의 입장을 헤아려 줄 수 있다면, 아니, 반의 반, 네 마디의 한 마디 정도라도 상대의 입장에서 들어준다면 관계는 놀랄만하게 좋아질 것입니다. 상사, 부하, 고객, 부모, 자식, 선생, 학생, 그 누구와 이야기할 때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통은 잘 듣지 않고 잘 듣지 못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말하는 사람의 편에서 그의 입장이 되어 듣는 것, 그게 바로 총명하게 듣는 것의 시작입니다. 지천명에 더 필요한 듣기 기술입니다. 얼굴색은 온화함을 생각하라. 30과 40에서는 볼 수 없었던 온화하고 편안한 인상을 주는 50의 사람들이 많습니다. 30과 40에서는 볼 수 없었던 날카롭고 무거운 인상을 주는 50의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30, 40대는 혼자서 일해도 성과를 낼 수 있지만 50대에는 사람들을 통해 성과를 내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 리더라면 안색을 부드럽고 온화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더 자주 찾아옵니다. 더 많은 사람과 함께 일하고 싶다면, 더 많은 사람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싶다면 얼굴을 펴야 합니다. 얼굴을 펴야 인생이 펴집니다. 상사의 얼굴이 온화해야 조직이 살아납니다. 가장의 얼굴이 온화해야 가족의 기가 삽니다. 지천명에 더 필요한 얼굴 관리 기술입니다. 겉모습은 공손함을 생각하라. 겉으로 나타나는 것에는 공손함이 있어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리더의 행동 거지와 모습에는 공손함이 서려 있어야 합니다. 50이 되면 자세가 틀어지기도 쉽습니다. 누구를 만나도 반발하고 누구를 만나도 자기 자랑만 하는 지천명의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아무리 공손한 모습을 보이고 싶어도 어깨와 머리가 자꾸 뒤로 꼿꼿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난 사람도 볼품 없지만 못난 사람은 더욱 그렇습니다. 자기보다 난 사람에게 그러는 것도 문제지만 못난 사람에게 그러는 건 더 보기 흉합니다. 지천명에 더 필요한 자기 관리 기술이 바로 모사공입니다. 말할 때는 진실함을 생각하라. 50이라는 나이가 완장이 되어선 곤란합니다. 상사라는 이유로 이것저것 대안도 없는 질문을 던져서는 안 됩니다. 어른이라는 이유로 답하기 곤란하고 불필요한 질문을 해서도 안 됩니다. 내가 상사니까, 내가 경험을 해봤으니까, 내가 선배니까 이렇게 해야지라는 훈계조의 조언이 필요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확실히 도움이 될 구체적인 대안이 없다면 50살의 조언은 지루한 훈계가 될 공산이 크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게 입을 열 때는 신중하고 진실해야 합니다. 같은 것을 두고 오늘은 A라 하고 내일은 B라고 한다면 언사충이 아닙니다. 지위가 올라갈수록 나이를 더 먹을수록 책임이 더 큰 자리일수록 말에는 더 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책임질 수 있는 말만 해야 합니다. 일할 때는 공경함을 생각하라. 부모를 모시는 일에는 공경의 마음이 제일입니다. 공경하는 마음이 빠진 부모 봉양은 반려견을 키우는 일이나 마찬가지라고 공자는 말했습니다.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부모를 모시는 일은 흉이 아니나 공경하는 마음 없이 처신하는 일은 잘 모시나 못 모시나 불효이긴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직업이나 일에 대해서도 공경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직업과 일의 소중함을 알아야 합니다. 직업으로 하는 일치고 세상에 하찮은 일은 거의 없습니다. 비록 스스로는 하찮은 일이라 여기는 그 일도 누군가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일로 여기고 있습니다. 가치 없는 일은 없습니다. 회사에 가치 없는 일은 없습니다. 그 어떤 경영자가 가치도 없는 일을 시키면서 급여를 주겠습니까? 단지 그 일을 맡은 나 스스로가 가치 없는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할 뿐입니다. 일에 대한 가치 기준을 바꿔야 합니다. 평범한 일에도 존경의 가치를 더하면 가치 있는 일이 됩니다. 지천령에 해야 할 일 중에 하나가 자신의 업무와 일에 가치를 부여하는 일입니다. 의문이 들 때는 질문을 생각하라. 궁금한 게 있으면 누구에게든 질문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어야 답이 나옵니다. 우리의 뇌도 무엇인가 물어야 답을 준비하고 상대방에게 무엇인가 물어야 대답을 해줍니다. 질문이 없으면 답도 없습니다. 아이들은 질문을 하면서 성장합니다. 질문이 멈추면 창의력도 성장도 멈추고 맙니다. 불치하문. 아랫사람에게 묻는 걸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공자는 반복하여 말했습니다. 50이 되면 질문이 사라집니다. 질문은 멈추고 묻지도 않는 것에 답을 주고 싶어 합니다. 지천명의 질문이 사라지면 더 이상의 발전은 없습니다. 더 이상의 흥분과 즐거움은 사라집니다. 지천명에 해야 할 일 중에 하나가 좋은 질문을 하는 일입니다. 화날 때는 더 큰 어려움을 생각하라. 화날 땐 한 템포 쉬어야 합니다. 분통 터지는 일이 났을 때 잠깐 멈추는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입니다. 좋은 기분에 한 번 더 참는 건 누구나 가능한 일이지만 화났을 때 한 번 더 참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 임계점에서 발생합니다. 참기 어려운 경계점에 이르렀을 때 잠깐 멈출 수 있는 사람과 멈출 수 없는 사람의 차이는 백지 한 장도 안 되지만 그 결과는 천당과 지옥의 차이입니다. 그러니 소리 한 번 지르고 지옥의 괴로움을 당할 것인가? 한 번 참고 천당의 분위기를 만들 것인가 선택해야 합니다. 얻는 것이 있으면 의로움을 생각하라. 얻는 게 있을 때는 올바르고 정당해야 당당해집니다.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얻는 것일지라도 의로운 일인지를 생각해 보라는 뜻이니 대가 없이 얻는 건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노력으로 얻은 재물이야 크게 탓할 건 없지만 노력 없이 얻은 재물이라면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지옥으로 인도하는 미끼는 아닌지, 함정으로 이끄는 먹이는 아닌지 재고해야 합니다. 대가 없이 남에게 귀중한 걸 준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대가 없이 남에게 귀중한 걸 받는다는 건 함정일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입니다. 불편한 하루하루가 편안한 오늘을 만든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군자는 위로 통달하고 소인은 아래로 통달한다. 상달의 길, 하달의 길. 오늘 어려움을 겪는다면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잘 못 살아왔거나 지금부터 잘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중일 겁니다. 목표 없이 되는 대로 쉽게 살아왔다면 현재의 고통은 하달의 길을 걸어온 것에 대한 당연한 결과입니다. 지금 도전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상달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과거 때문에 겪는 어려움이라면 유쾌하지 못한 일이지만 다가오는 미래 때문에 겪는 어려움이라면 유쾌한 일입니다. 조금 더 부지런한 사람이 되고자 노력했다면, 조금 더 검소한 사람이 되려고 행동했다면, 조금 더 현명해지려고 열중했다면,
조금 더 이해하려고 공감했다면 상달의 길을 가려는 모습입니다. 조금 더 편해 보려고 뒤로 물러섰다면, 조금 더 잘나 보이려고 친구들을 밀쳐냈다면, 조금 더 마음대로 살려고 책을 던져버렸다면, 조금 더 마음껏 살려고 마음대로 했다면 하달의 길을 걸어온 것입니다. 불편하게 살아온 과거가 쌓여 편안한 오늘이 되고, 편하게 살아온 과거가 쌓여 불편한 오늘이 됩니다. 불편했던 상달의 길이 오늘의 군자를 만들고, 편안했던 하달의 길이 오늘의 보통 사람을 만듭니다. 그러니 하루하루 불편한 인생을 살아왔다면 리더의 길을 걸어온 것이고, 하루하루 편안한 인생을 살아왔다면 보통 사람의 길을 걸어온 것입니다. 리더의 길, 보통인의 길. 지금까지 줄곧 리더의 길을 걸어왔다면 지금부터는 보통 사람의 인생길을 걸어보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리더로서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한 사람의 자연인으로서 즐거움을 만끽하며 새로운 차원의 상달의 길을 걸어간다면 그 또한 아름다운 리더의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보통 사람의 길을 걸어왔다면 지금부터는 리더의 인생길을 걸어보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이들에게 50은 새로운 인생의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온 결과가 지금의 모습입니다. 지금의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하달의 길을 걸어왔다는 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제 노선을 조정하여 상달의 열차에 타보는 것입니다. 지금이 아니면 이번 생에 상달의 열차를 타볼 기회가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군자가 아니면 어떻습니까? 존경받는 리더가 아니더라도 문제 없습니다. 우리 삶의 목적이나 목표가 모두 군자, 리더에 있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제보다 조금 나은 오늘, 오늘보다 조금 더 나은 내일을 만들 수만 있다면 곧 상달의 길입니다. 여기까지 50에 읽는 논어의 본문 일부였습니다. 이 책은 인문학 명강사인 최종엽 님이 공자의 말을 담은 논어의 지혜를 삶의 조언들로 쉽게 풀어 쓴 책입니다. 예로부터 50은 제천명이라 칭했지만 저자는 100세 시대의 수명을 고려하여 계산해 보면 60의 천명을 알아도 늦지 않다고 말하며 50을 지나 60이 되더라도 서서히 인생의 천명을 찾아가도 괜찮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책은 총 5장으로 나뉘어 공허, 성찰, 균형, 성숙, 용기까지 인생의 중심을 지나는 50에게 필요한 인생의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각 장의 소주제마다 논어 중 한 구절을 소개하며 저자의 풀이를 덧붙이고 있는데요. 이 책은 50을 위한 책이지만 사실 어떤 나이에 인생의 방향을 고민하는 누구라도 읽는다면 잔잔하게 가슴 깊이 콕 박히는 통찰을 주는 내용들로 가득했습니다. 인생의 여러 고민에 휩싸일 때 책은 나에게 가장 상쾌한 해답을 주는 지름길인 것 같습니다. 본문의 내용 중에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시기가 30대에게는 30대가 가장 좋은 시기이고 50대에는 50대가 최적의 시기이며 70대는 70대가 가장 적절한 때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삶의 어떤 지점에 와 있든 성장하지 않는 시기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책은 지금의 나에게도, 훗날 50이 된 나에게도, 더 멀리 노년의 나에게도 각기 다른 해답을 주는 책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큰 울림을 주는 책이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